자, 20세기에 나온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눈앞의 컴퓨터 전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공동 발명가 중 한 명인 월터 브레튼이에요. 심지어 이걸 만든 사람조차 발명하기 바로 전날까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갑작스럽고 또 얼마나 혁명적인 발견이었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도대체 이 발명가들이 뭘 해결하고 싶었던 건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트랜지스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옛날 전자기기들은 도대체 뭘로 움직였을까요? 심장 역할을 했던 부품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정답은 바로 진공관입니다. 초창기 전자증폭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점이 어마어마했죠. 크기는 무슨 전구만 하고 전기는 엄청나게 먹고 또 금방 고장나고 뜨겁기까지 정말 비효율의 끝판왕이었어요. 바로 이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지스터가 그야말로 영웅처럼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통신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1945년에 벨 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해서요. 불과 3년 만인 1948년에 이 3명의 과학자가 역사를 바꿀 발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공로로 195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작고 신기한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요즘 쓰이는 트랜지스터의 기본형이 바로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줄여서 FET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스위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힘, 그러니까 작은 전압으로 엄청나게 큰 전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스위치인 거죠. 이게 딱 수도꼭지랑 같아요. 게이트가 바로 손잡이고요. 소스랑 드레인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파이프인 거죠. 우리가 손잡이를 살짝만 돌려도, 즉 작은 전압만 걸어줘도 파이프에서 엄청난 물줄기, 그러니까 큰 전류가 콱콱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트랜지스터의 핵심 원리인 증폭과 스위칭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바로 스케일입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프로세서 칩 하나요. 방금 설명드린 이 스위치가 무려 1000억 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1000억 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착착 움직이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트랜지스터의 미래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는 우리 두뇌처럼 더 작고 더 빠르게 만드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육처럼 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먼저 우리 두뇌에 해당하는 미세화 경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에 쓰던 핀펫이라는 구조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걸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전기가 자꾸 엉뚱한 데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더는 작게 만들기가 힘든, 말 그대로 물리적인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 뭐냐? 바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라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 방식이 두 손가락으로 간신히 물줄기를 막는 거였다면 GAA는 아예 손 전체로 파이프를 꽉 감싸주는 거죠. 이러면 물이 셀 틈이 없겠죠? 전류의 흐름을 훨씬 더 완벽하게 제어해서 누설 전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GAA 기술을 두고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SMC, 삼성, 인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다들 자기만의 기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2025년 양산을 목표로 누가 먼저 하나 숨막히는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쟁,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 2나노 공정을 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하이나 EUV라고 하거든요.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3억에서 4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이 그냥 훌쩍 넘는 거예요. 장비 한 대에 말이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이 비싼 장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성능은 10에서 15% 더 빨라지고 전력은 25에서 30%나 덜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고 우리가 쓰는 AI는 더 똑똑하고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더 작고 똑똑해지는 트랜지스터, 즉 두뇌의 진화를 살펴봤죠.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보겠습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튼튼해지는 근육의 진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바로 전력 반도체의 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힘을 쓰는 반도체죠. 그래서 재료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실리콘 대신에 탄화규소나 질화갈륨 같은 특수 소재를 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높은 전압과 뜨거운 열을 버텨야 하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모든 일에 같은 도구를 쓸 순 없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으로 거대한 발전소를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바로 이런 지점, 그러니까 전기차나 고속철도, 국가전력망처럼 어마어마한 전압과 열을 견뎌내야 하는 곳에서 바로 이 탄화규소와 질화갈륨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재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합니다. 왼쪽처럼 평평한 구조가 아니라 오른쪽처럼 깊게 홈을 파는 트렌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마치 자동차 타이어에 홈이 있어서 접지력을 높여주는 것과 같아요. 이 홈 덕분에 엄청난 정기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자가 버텨내는 힘이 훨씬 감해지는 겁니다. 훨씬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육질 트랜지스터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상상해 보세요. 전기체 충전은 지금보다 아주 훨씬 빨라질 거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손실 없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력망 전체가 더 똑똑하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정말 멋진 미래 아닌가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한쪽에서는 계산을 담당하는 초정밀 두뇌로 진화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힘을 다루는 근육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똑똑한 두뇌와 이 강력한 근육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혁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